서울의 소리. 응징언론 서울의 소리 백은종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서울의 소리 많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방송을 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탁골공원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 지금 2000년도까지만 해도 친일 반역자 박정희 현판이 딱 붙어 있었습니다. 밑에 3.1문 그렇게 쓰고 박정희라고 쓴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친필 현판을 떼어내버린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 당시 그 현판을 떼어낸 우리 분들을 모시고 한번 그 방송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일들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분들이 좀 알려져서 이런 그 역사를 바로 세우는 민족 정기를 바로잡는 일을 한 분들이 많이 좀 그 일들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박정희 그 탁골공원 현판을 뗀 우경태 대표님 모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경태입니다. 예, 그 옆에는 신시민운동연합 육철이 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신시민운동연합은 뭐 하는 곳입니까? 신시민운동연합은 말 그대로 새로운 시민이 중심이 돼서 뭐 잘못된 걸 바로잡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자는 뜻으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어떻게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역사 문제에 관심을 갖고 많이 이제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을 주로 하다 보니까 역사 전문 시민운동단체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장님은 뭐 무슨 그 행사 특히나 독립운동가 뭐 이런 추모제 같은 데서 제례를 드리는데 저는 그런 성균관의 어떤 제례하는 학자 같은 모습을 많이 봤는데 아무튼 아무도 잘 하지 않는 어려운 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경태 우리 대표는 3.1문의 그 현판을 직접 떼어내신 분인데 이걸 한번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좀 한번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게 지금 바로 3.1문 보면 저렇게 3.1문을 무슨 큰 장대로 떼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 당시만 해도 저 3.1문이 박정희 외왕에게 혈서를 써서 충성을 맹세한 박정희 신일 반역자가 쓴 현판이 걸려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상황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원래 1967년도까지 서해로 일가를 이루신 일종 김충현 선생의 3.1문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67년까지 박정희 67년 12월 달에 박정희 현판으로 그때 당시에 동영상을 보면 유영수 여사도 참여하고 대대적으로 현판 아니 근데 무슨 염치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염치로 친일 반역자가 거기다 지현판을 하여튼 박정희는 보면은 정말 염치가 없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곽태영 선생 말씀으로는 아이고 말 막히네. 말씀하세요. 일종 김충현 선생의 멀쩡한 현판을 이제 떼어내고 서울시 중구청 창구에 보관 중이라는 그 정보를 알고 우리 민민 애국단체에서 1인 시위하고 서울시청이나 청와대에 진정서도 넣고 그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의장님은 그 내용 아는 대로 좀 67년도에 우 대표 얘기는 67년도까지는 박정희 현판이 없었는데 그걸 떼어내고 박정희 현판을 다뤘다. 이 소식은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죠. 그 당시에 그 소식을 듣고 시민들의 반응이나 그 당시는 뭐 그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이라 한마디 욕만 하면 바로 중정으로 끌려가는 때라 얘기도 못 했겠지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젊었을 때 같은데 그 당시에 뭐 당시에 저희 단체에서도 1인 시위를 탑골공원에서 했어요. 67년도부터. 아니요. 67년도가 아니라 그 당시 저 무렵에 2001년 무렵에 그 탑골공원 현판인 3.1문이 계속 박정희 글씨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1인 시위를 했었고요. 그건 이제 행정주관단체인 서울시청 앞에서도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박정희 현판을 한번 보죠. 여기 내가 네. 박정희 현판을 이게 박정희 바로 3.1문 이 친일 매국노 철거 전 그런데 박정희 현판이죠 이게. 이걸 이제 67년에 다뤄서 네. 67년도에는 그 당시 군사정권이라 뭔가 누가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상황인데 2000년도 이제 김대중 정부로 바뀌면서 네. 이게 이제 그렇게 시장이 되겠죠. 이게 지금 박정희 친일 매국노가 쓴 현판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그 우경태 대표나 곽태영 선생이 이걸 떼어내지 않았고 그냥 놔뒀으면 지금 우리는 이 걸려 있었- 현판 밑으로 걸려 지나다니면서 그 매국노 더러운 매국노 밑으로 우리가 이름 밑으로 걸어 다녀야 되는 이런 치욕적인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 우경태 대표가 이 일을 한 거 우리 또 육 선생님이랑 같이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마움을 우리는 느껴야 된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가 쓴 3.1문을 요렇게 부셔버렸습니다. 지금 옆에 곽태영 선생, 그다음에 우경태 대표 이렇게 부수지 않았으면 아마 또 그 당시에 이 토착 외구들 친일 매국노들은 요놈을 다시 갖다가 다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부숴버려 가지고 쓸 수 없게 만든 이런 지대한 공을 세우시는 우리 우 대표 고맙습니다. 그 이 당시 심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당시에 2001년 11월 23일 저녁 7시경에 서초역에서 곽태영 선생을 뵙고 곽태영 선생 집에 가서 잠시 눈을 붙인 다음에 새벽 1시경에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는 사모님한테도 말씀 안 드리고 아들 곽성훈 씨가 이제 운전을 하고 예. 그 이제 탁골공원에 도착해갖고 곽 선생님이 준비하신 한 3m 되는 장대에다가 아까 그런 장대고요. 봤던 그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잡아 당기니까 바로 떨어지던가요? 아니요, 저도 매달렸어요. 막 거기에 안 떨어져서. 그렇죠. 저도 철거 그 작업을 인테리어에서 철거 전문가로 지금까지 계속 통일종합공사 그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제 몸을 다 실어도 그게 한 10분, 20분 작업해도 안 됐습니다. 아니 경찰이 안 와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운이 좋으려니까 경찰 순창 경찰이 그 당시 바로 옆에 파출소도 있는데 그렇죠. 항상 그냥 앞에 백차가 근데 나와 경찰도 봐줬나 보다 그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 같아. 차가 나와 있었고 그러니까. 그냥 당시 날씨 기억으로는 서울공항에서 비행기가 못 들 정도로 안개가 자욱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 취로 갔나 보다 그날. 하여튼 1,000원입니다. 그날 파출소 옆에서 그걸 20분 동안이나 실갱하면 지나가는 시민도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우 대표님의 큰 일을 하늘이 도왔다. 이렇게 볼 하여튼 그렇게 해서 띄웠고 이 각태영 선생님은 지금 잡고 오셨죠. 돌아가셨죠. 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감복 선생님. 저 이분은 요즘에도 네. 저기 제가 가끔 이 선생님은 호선이 미선이 사건 때 예, 이제 예. 저도 집행위원으로 활동했는데 그때 강화문 할아버지랑 예. 그거 이제 우리 저기 일을 많이 하셨죠. 유 부장님 이거 보니까 감회가 좀 새롭죠? 나중에 가 보셨겠죠? 아이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그 때는 현장에는 근데 이거 누가 없었지만 제일 잘 부셨어요? 부순 분이 공이 큰 분이야. 우 대표가 뭐 성격 고약하잖아. 우 대표는 지금도 그 당시면 많이 부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곽 선생님하고 이제 차에 싣고 네. 돌아가신 이거 막 이렇게 발로 받고 그랬습니까? 이거? 돌아가신 홍문수 목사님이 재직하는 향림교회 그죠, 알죠. 사진 이제 조율이 돼갖고 그걸 옮긴 다음에 만약에 현판을 탈취당하면은 하여튼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 제가 또 리스트에서 그 당시에 영상을 하나 찾아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 영상이 있는데요. SBS에서 그 당시에 우선 분명히 서울 특별공원 정리에 있는 스물문 현판을 떼어낸 뒤에 불태우려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유일하게 3.1 독립운동의 발판지로 일제 민족 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서울 종로이가 모자이크해서 잘안 특별공원입니다. 보이더라고요. 오늘 새벽 2시쯤 이 공원 정문에 포착되어 있던 네, 3.1문 잠깐 현판이 기다려줘, 보고. 뜯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당시에 그 3.1문의 박정희 현판 철거운 뒤에 방송인데 보충말 이 얘기 해보세요. 계속해서. 예, 저희들이 11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경찰에 이제 종로경찰서에 이제 자질 출두해서 조서를 꾸미는 과정에서도 YTN은 1시부터
계속 메인 뉴스 시간에 보도가 됐었고, 그 조사를 마치고 8시경에 종로 유치장에 입감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 조사할 때 막 고문을 당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교촌은 안경. 그 당시 여기 문재인 저기 박정희 때 같으면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뭐 중정에 가서 아마 간첩 조작으로 이렇게 간첩인데 북한 지령으로 해서 뛰었다. 근데 김대중 정부 때라 교촌은 겪지 않았어요? 뭐 특별한 고초는 없었고, 우리가 입감을 딱 하니까 SBS 메인 뉴스에서 저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을 이제 잡범 취급하다가, 이런 TV 보고 내 얼굴 보고 뭐 하더니, 소위 말해서 이제 수사과장 되시는 분이 양발 2켤레까지 사주고, 그런 좀 이제 대우가 그럼 자료 조금만 보고 다시 얘기하죠. 깨진 현판은 3.1 운동을 기념해 지난 196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로서 현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인적전기 소생회라는 독립군 후손 모임의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이 문제의 현판을 뜯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문제의 현판을 철거해야 한다고 서울시와 관계기관에 그래서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군 장교 이렇게 이제 부셔가지고 했는데, 우리 우 대표님, 3.1문 현판을 철거 과정을 좀 이제 지금부터 소상히 좀 어떤 재밌는 뒷얘기도 있으면 더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종로 좀 크게 해주세요. 종로서에서 이제 입감하고 나서 곽태영 선생님 10시경에 석방이 됐는데 이제 지금은 정은영 오마이뉴스 편집 기자 좀 이낙연 총리 지금 비서실장으로 현재 하신 거죠? 총리 비서실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사 취재 협조를 받고 했는데 그 양반이 다음날 우리들을 이제 면회온 과정에서 알게 된 부분인데 이제 곽태영 선생은 밤 10시경에 검사 수사 지휘 과정에서 석방이 됐고 저는 이제 주범이라 해갖고 여기 주범입니까? 곽태영 선생이 주범이 아니고? 곽태영 선생 준비는 곽태영 선생이 해왔다면서 왜 주범을 뒤집어 썼네요? 공범하고 주범이 바뀌었네. 그분은 또 인슐린을 차고 다니고 연세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공범과 주범을 바꿔서 우 대표가 주범이 돼서 조사 과정에서 유치장에서 이틀을 잤다. 막만 보셨으니까 구속을 그거는- 시켰어야 되는데 그래야 더 큰 공이 인정되는데 몇 개. 그 다음날 새벽 5시경에 판사 영장 실질 과정에서 그때도 실질 심사 있었나요? 2001년도에? 당연하죠. 없던 때 아닌가 있었나? 그게 언제 생겼죠? 하여튼 뭐 그래서 여론이 조중동에서도 우리를 기사를 긍정적으로 써주고 여론이 너무 좋아갖고 그때 당시에 참 언론 자유를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는 곽태영 선생이 이제 그렇게 하자. 그 첫 번째 그날 박정희 기념관 뭐 설립 반대 건립 반대를 하면서 거기 가서 뛰어내려고다가 경찰 때문에 실패를 했죠. 그날은 시민들이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 그게 철거를 하게 됐습니까? 그 박정희가 사망한 날 10월 26일 날 진보연대 계시는 박세훈 동지가 그 사회를 보고 그래도 추진을 하자 해갖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사진 그 보시면 알겠지만 장대가 3.1문에 한 10cm까지 뜯겼는데 그때 우리 언론 취재 요청 과정에서 정보가 새나가고 그 3.1문 현판 밑에 특경대들이 한 50명이 그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걸 좀 덮쳐갖고 그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럼 곽태영 선생하고 둘이 모의를 했습니까? 거사를 하자. 그렇죠. 그때는. 근데 누구누구 했어요, 모의를? 저하고 둘이 했죠. 둘이. 아니, 우리 육 선생도 좀 끼워주시지, 왜? 육 선생도 원래 같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1인 시위도 같이 하고,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탁골공 성역화 작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육동지하고 인원하고 1인 시위도 근데 하고. 잠깐만요. 노력을 많이 육 선생은 그 당시에 그 풍문으로 둘이 하려고 한다는 소식 못 들었어요? 그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저도 알게 됐고요. 그전에는 전혀 모르고. 시행 당시에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할 거다는 감 그런 건 그러니까 없었어요? 한 달여 전인 10월 26일에 2차 그 대낮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추후에 이제 이건
어차피 떼긴 떼야 되니까 예, 예. 언젠간 실행을 하자 하는 얘기만 예. 있었지 예. 구체적인 날짜라든지 뭐 이런 그 계획은 일단 아쉽게도 우리 육 선생은 없었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제 곽태영 선생이 그 당시 건강도 안 좋은데 그렇죠. 인슐린. 낫도 준비하고 인슐린 차고 그 장대도 준비하고 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다 싣고 왔어요, 그거? 그러니까 허리우드 극장 쪽에는 이제 예. 곽승훈 씨, 곽 선생님의 아드님이 망을 보고 있었고, 그 장대랑 다 싣고 와서 그렇죠. 트럭에다가 뒷문을 열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지. 차에다. 예, 그러니까 철거를 해갖고 예. 차로 바로 옮겨갖고 예. 강릉교회로 예. 이동해갖고. 아니, 근데 뛰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 이제 거기 곽태영 선생 아들, 예. 그다음 우 대표, 곽태영 선생 세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그 부자간에 거사를 넣으셨네요. 예, 거기. 언론에는 이제 곽 선생하고 두 분이 했다로 나오는데 아들은 이제, 아들은 뺐다. 세 분이 하여튼 같이 그분도 이제 했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 공을 그 받아야 되니까 큰일을 하신 분이라 지금은 이름이 누구예요? 곽태영 선생 아드님. 곽승훈 씨라고. 곽성은 씨도 같이 했답니다. 지금 두 분이 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그분 살아 계시죠? 누구요? 박성훈 씨 그분은. 그분은 그 당시에 29살이라서. 지금은 뭐 한 50 정도 됐겠네요. 40. 그렇죠. 곽성훈 씨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선친의 곽태영 선생이 했다고 나온 걸 바로 잡습니다. 우리 아드님이 많은 그 협조가 있어서 거사가 곽 선생하고 가능했다. 저하고 운전 면허증이 없어갖고 아드님한테 운전 아니 그러니까 그 곽승훈 예. 씨가 없었으면 안 되는 거사였다. 이 숨은 독립운동가들이나 숨은 사람을 우리는 많이 찾는 데라 다음에 곽승훈 씨를 한번 모셔다가 방송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곽 선생이 안 계시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곽 선생 준비해왔다. 그래서 이제 딱 망을 보는데 계속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막 가슴이 쿵당쿵당하고 경찰 올까봐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한번 그 당시에 20분 매달리고 했다는 얘기를 쫙 해보세요. 원래 그 3인문 현판이 가로 세로 90cm, 예. 120cm 정도 예. 됩니다. 두께가 한 3cm 정도 되고 그거 한 30분 작업해갖고 쿵 하는 소리에 우리는 바로 그 차로 달려갖고 아니 그 콩 하기 전에 예. 과정을 좀 얘기해 보시라니까. 과정이 그러니까 하단 부분에 노끈 이제 못이 사각형이니까 못이 튼튼하게 이제 노끈으로 그 본관 3일분 거의 걸려 있었는데 하단부터 하나 두 개 떼고 두 개 떼고 이제 그 하나하나 그렇죠. 그 장대로 예, 떼어냈다. 예, 예. 그럼 얼마나 걸렸어요 시간은? 한 30분 남짓.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던가요 그 앞에? 없었어요. 안개가 잘 끼고 뭐 그때 아니 그 새벽 몇 시에? 새벽 2시 반. 근데 지금 정도 같으면 됐습니다. 밤에도 사람 많이 다니잖아요. 지금 지나가다 누가 뛰면 바로 경찰에 신고 112로 했을 텐데 거기가 그때는 핸드폰도 많지 않았고 그 당시는 삐삐 있을 때죠. 2001년도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래서- 최초로 알려지게 된 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알려진 건 이 얘기 예, 나중에 예, 하고요. 그래서 그걸 띄어냈다. 그러면 띄어낼 때 땅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잡아당기면 어떻게 떨어지던가요? 뒤집어지던가요? 바로 떨어지던가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현판이라고 하면 예. 여기 대못을 놓고 이거 철거하고 이거 철거하고 이거 철거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 요거 하나 남았는 거 거의 한 30분 작업하고 떨쳐내는 그 쿵 하고 떨어졌어요. 이제 떨어져. 그래서 떨어지자마자 하면서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말 재밌는데 뭐 떨어지자마자 그걸 우 대표 성격상 발로 막 밟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밟았어요? 아니죠. 가서 저도 기억이 지금 생생한데 예. 곽태영 선생 인슐린을 차고 있으면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어르신이 예. 현판을 들고 막 차로 달려갔습니다. 나는 가벼웠어요. 그 혼자 들고 하네요. 무겁죠. 근데 혼자 그 인슐린 참고 그러니까 그냥 초능력을 보이셨네. 기분이 좋아하셔가지고. 상당히 90cm 무거운데. 그때 저는 이제 장대를 들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탁 보면 담배를 알아 던지고 저도 아이고 같이 들고 차가 무슨 차였어요 그때? 봉고차 그 트럭 아니죠. 안에 문 있는 봉고. 거. 이제 그래 딱 곽 선생이 그 인슐린 찬 분이 그 기분 좋으니까 들고 뛰는 걸 가서 도와서 차에 실었다. 예. 싣고 어디로 갔어요? 치르고 운전은 또 곽성은 씨가 했겠죠? 한 바퀴 돌아가고 혹시 또 누구 있나 해갖고 아이 빨리 도망가야지 그 그러니까 향후교회로 돌아가갖고 예. 박근혜 낙감부터 정으로 예. 짝으로 예. 완전히 저 파손을 시키고 지금 자료 또 한번 보면서 우리 자료 한번 보여줘.
현판이 1967년부터 34년간 계속 걸려 있었다는 것은 인적 정의를 말살하는 행위로 기자회견을 마친 민족경기 소생의 회원들은 쏟아낸 연탄을 오래 태우려다가 제지하는 경찰과 혼란이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지난해 11월에도 서울 기자회견을 해서 가서 이제 아까 보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시 갖다 달까 보니까 부숴버리자. 그래서 그 의견은 누가 냈습니까? 부숴버리자 하는 저하고 거. 곽 선생하고 다 인원해갖고. 미리 이해는. 근데 이제 부수는 방법이 중요한데, 나 같으면 정말 미웠고 박정희가 그러니까 좀 잔인하게 부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부셨어요? 잔인하게 부셨죠. 뭘로 어떻게 잔인하게 부순 내용을 좀 소위 얘기해. 말해서 짝으로 네. 박정희 낙관부터. 속이 굉장히 통쾌했죠, 그때. 기분 좋았죠. 그렇죠. 새벽 3시 몸도 피곤하고 한데도 한 번 실패했으니까 네. 두 번째, 만약에 또 실패하면은 그 경찰에서 더 3일문을 지킬 것 같아요. 그 부수는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셨다. 그럼 부시고 나서 이제 계속 얘기해 보세요. 기자들한테 연락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기자회견 준비를 했죠. 부수고 나서 기자회견 그렇죠. 준비했어요. 당- 부수기 전에 했어요. 다 부수고 났어. 그렇지. 참 현명하시다. 그걸 안 부수고 기자회견 했으면 기관장에 정부과 형사들이 와서 탈취해갖고 부셔놓으니까 이제 뺏어가지도 하나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뺏어갔어요. 그래도 뺏어갔어요. 조선들을 정말 악수 한 번에 정말 큰일해서. 서울의 소리 열렬 팬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자회견 했다. 기자가 얼마나 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준비를 잘했어요. 방송 3사도 다 오시고, 네, 네. 뭐 조중동에서도 오고, 네. 그리고 또 경찰들이 우리를 바로 연행을 해가려고 네. 강력계 팀들이 네. 한 10명이 와서 네. 우리를 네. 나는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바로 저 형사한테 여기 혁대를 딱 잡혀가 꼼짝 당사도 못하고 그런 그렇게 해서 과정이 됐었죠.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혁대이 잡히고 잡혀갔어요. 바로 경찰차에 연행돼갖고 잡혀갈 때 경력- 어떻던가요 심정이? 나는 경찰한테 잡혀갈 때 상당히 재밌고 통쾌하고 무슨 그 약을 올리는 그런 그 웃음도 짓고 많이 했는데 어떻던가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곽 선생님이나 저도 뭐 일단 성공을 했으니까 잡혀가는 건 우리 이제 잡혀갈 때 개인적인 희생은 각오를 했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잡혀갈 때? 경찰서 그 봉고차에 타니까 기자들이 질문 공세를 하길래 내가 우리는 정당하다. 전혀 부끄럽지 않다. 막 그러니까 형사가 내 입을 막 입을 막고 말을 못하게. 그래서 바로 가서 이제. 근데 솔직히 한번 물어보시다. 그 당시에 이걸 부술 때 그 감옥 갈 각오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틀만 유치장에 살 거라는 생각했어요. 당연히 구속을 각오를 했죠. 그러면 몇 개월이나 살 거다 이 생각했어요. 나도 할 일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저도 80학번인데 그때 당시에 선후배 동지들은 진짜 경찰에 연행돼 갖고 많이 민민운동하면 고문당하고 그래. 고문하고 뭐 저는 지금은 민민 우리 운동이 호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00년대 김대중 정부라 고문을 당하거나 매는 안 맞을 거다. 80년대 70년대 운동한 사람을 내가 생각하면 우리는 이건 장난이에요 지금. 가면은 경찰서 가면 아이고 선생님 대우해주고 뭐 말 한마디 욕 한마디 안 먹는데 그 당시는 백교환 선생이나 이런 분들 얼마나 고문당했어요. 하여튼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호텔 운동이다. 나도 이거 동의하고요. 호텔 운동이라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호텔 응징 취재하는 것도 지금 호텔 취재예요. 내가 옛날 같은 뭐 황교안이 기자회견장에서 소리 질렀으면 바로 잡혀갖고 중정에 가서 아마 간첩으로 몰렸을 건데. 혈압은 없으시나요? 저는 혈압 160, 70에 110이에요. 대통령 쓰러질까 싶어하고는 저는 근데 황교안 나쁜 놈은 뭐 아니 나는 목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그 머리가 핑 돌지 않고 이미 이제 응진 취재 달인이 돼가지고 혈압도 낮으니까 핑 돌지 않고 167이면 높은 겁니다. 목도 아니요 110 70에 110 그래서 그 목도 안 쉬어요. 그래서 타고난 응징 취재 전문가 같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치장 갔어요. 유치장 생활 좀 얘기해 주세요.
육시장 가니까 뭐 그것이 곽 선생님은 이제 10시경에 석방이 됐으니까 예. 저 혼자 저는 그것이 유치장 생활은 처음이니까 담요를 하나 주는데 그걸 듣고 있으니까 이제 민족 정기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예. 상은 안 주고 이 작품 취급을 하니까 서글퍼갖고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고 고함 치고 그랬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나를 구속하면 단식 두세 개를 하려고. 아, 아 그렇구나. 후보 그렇게 일을 했는데 그 잡범 취급을 해서 섭섭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조서하던 경찰은 어떤 태도를 보이던가요? 대우를 해주던가요? 잡범 취급을 하던가요? 거기에 내 기억으로는 TV가 하나 있었는데 네. 계속 한시 메인 뉴스부터 네. 우리 그게 기사가 뜨고 하니까 네. 경찰도 네. 긍정적이었었죠.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3.1문 박정희 친일 매국노 반역자 그 박정희의 현판을 치워버리는 바람에 그 후에 탁골 공원에 갔던 아마 수천만 명이죠. 날마다 노인도 가는데 그 수천만 명이 그 더러운 박정희 이름 밑으로 드나들지 않게 돼서 이건 정말 역사적 의미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민가협 어머니들이 목요 집회를 만난 박정희 현판 그러니까 민가협뿐이 아니라 우리 그 태극기 모독집이 나오는 영감들 거기 맨날 사는데 그분들한테도 그분들은 인정 않겠지만 대단히 큰일 큰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어떤 자부심 같은 거 그 당시 내가 그 일을 한 게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다. 좀 이렇게 자랑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다 끊겼죠. 민가협 어머니들한테 제일 칭찬을 들었고, 네. 전 탁골 공원을 지나갈 때마다 박정희 현판을 떼어내고 새로운 그 서울시 문화재위원들이 독립선언서에서 기울어 있는 글자를 채자를 해갖고 다시 이제 달린 그런 이제 뿌듯함을 느끼죠. 우리 육 선생님은 이제 결국은 역사운동가로 무슨 시민운동이 역사운동가로 지금 저도 시민운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 민족운동 하시는 분 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탁골 공원을 가서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그 당시에 지금 박정희 현판이 걸렸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어떤 감회가 새로운 생각이 들죠.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일단 이제 그게 철거가 되고 다시 사용할 수 없게 이제 완전히 훼손시켜서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이제 계속 떼어내고 박정희 현판을 진작에 철거하고 3.1 독립운동과 관련된 분이 글씨를 새로 쓰던가 아니면 김이 독립선언서에 있는 글자에서 3.1 문자를 따서 그걸로 제작하면은 좋겠다고 방법까지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지금 달려있는 거는 어떤 글씨인가요? 그거는 이제 3.1 독립선언서에 있는 글자를 3자 원하신 대로 이루셨네.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영 선생님. 제가 제시한 대로 됐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 아니라. 이게 그거 지금 3.1문 글씨는 육 선생님 작품이라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같이 하고. 그러니까 같이 그 당시 해봤습니다. 우 대표는 그거 띄어내고 여기다 어떻게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 곽 선생이랑 그 얘기까지 했나요? 이 박정희, 이 역정론 박정희 글씨 띄어내면 어떤 식의 현판문을 새로 달았으면 좋겠다 희망하셨나요? 그때 성명서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박정희 반대 기념관인데 저 사진에도 아까 나왔지만 이관복 선생, 홍근수 목사님 이 기념관 반대 거기 성명서 내용 중에 종로구청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일중 선생의 김충희 선생의 원래 현판을 다시 달든가 좀 그것이 독립지사들의 이제 현판 이제 글자를 해서 달든가. 근데 결국은 육 선생 의견이 통과됐네. 그렇게 된 셈이네요. 그런 셈이 돼버렸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현판을 띄고 지금 우리가 민족 반민족 자들
그 친일파들 명단 있잖아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한 거. 그 명단 말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사람 그 친일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1200명인가 얼마 된다는데 그자들의 어떤 공원비라든지 흉상이라든지 이건 민족문제연구소가 아니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친일파로 한 게 김성수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그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친일파로 됐는데 그 동상을 포함해서 200개가 남아 있대요. 우 대표님 이거 좀 어떻게 처리 좀 안 해주실래요? 그러니까 기왕 시작한 거니까 이제 뭐 한 10년 걸려서 200개를 다 없애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친일파라고 한 거니까. 제 소개는 네. 이따가 소개를 하시고 이거 아니 민민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서 갖고 네.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네. 이제 국가 차원에서 교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 근데 우 대표님이 지금 명함 보니까 무슨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사업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운동만 한 분이 사업 잘할 것 같지 않은데 무슨 통일종합공사 대표로 되어 있는데 아까도 하시는 사업이 뭐예요? 좀 여기서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좀 잘 되게 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얘기. 뭐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이 홍보를 좀 잘.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그 제가 원래 인테리어 학원 나와갖고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이제 뭐 고향은 경북 어디라겠죠? 경북 의성입니다. 의성. 그래서 그래서 그 인테리어 업종을 쭉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권종희 선생 만나갖고 민족운동에 눈을 떠갖고 91년도부터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보니까 뭐 제대로. 근데 지금 덕지는 지금 뭐 노모도 계시고 뭐 지금 자꾸 그런 것만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싫어해서 그런지 결혼도 못 하셨다는데 참 인생을 그 3.1문 현판 하나 띄는 거에 다 바쳐버리신 분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시는 육동지하고 네. 안두희 최단 운동을 네. 우리보다 선배죠. 이제 좀 이따 또 네. 나오겠는데 그런 쪽에 그 집수리 하는 거 이런 것들 니매돌링 하는데 그 어디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통일종합공사입니다. 그 어디 있어요 그게? 뭐 서울에서 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지금 이제 안산에 하고 예, 안산에서 지금 이 일생을 박정희 친일 다 박정희 현판 하나 띄어냈는데 아직 결혼도 못 하시고 가정도 없이 이게 그 운동하다 보니까 그럴 수 많아요 그런 분들이 뭐 그렇죠. 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개인 자기 일은 처리 못해서 이런 분들이 많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라도 좀 우리가 챙겨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산에서 그 통일종합 인테리어 이거 인테리어 하실 분들은 좀 우리 우 대표한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이런 운동하면서 네. 민민 진영의 어른들 네. 곽태영 선생이나 네. 산본에 계시는 돌아가신 이영희 교수님 집수리도 하시고 가끔 일거리가 예. 그러면 다시 자료 좀 보고 또 이어가죠. 블랙오원의 전 대통령의 최선도 이게 바로 저도 많이 민족적인 소생의 회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 단체에 대해서 박태영 측은 분명히 대통령을 사건 혐의로 공소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동지가 잘 알 겁니다. 계속 해오셨잖아요. 이런 일들을 해오셨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촛불혁명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적폐청산하고 내일 또 그 사법 적폐 후계 지금 수십 년간 적폐를 저질렀던 많은 간접 사건도 만들어냈고 조봉암 선생은 1심에서 무진한 걸 2심에서 바로 사형 판결해서 그냥 대법원 확정해서 사법살인 했잖아요. 그 후에 대법원장이 한 놈이라도 사죄한 일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일대 대법원장, 김병로 대법원장 외에는 대법원장 같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나은 분은 있었는데, 솔직히 어떤 사법살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머리를 깎고 중이 된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래요. 사람 하나 죽이면 그게 충분히 이 판사를 하게 되면 양심을 잃어버리는지 지금 내일 양승태 구속 실질심사에 저는 거의 초관심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적폐청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번 그 한 말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좀 아니, 해주시죠. 대표님은 그게 전문 아닙니까? 대표님이 네. 박근혜 구속에나 이명박 구속에 뭐 그러니까. 단식도 하시고 했는데 네. 양승태로 네. 이제 구속되는 구속되면 또 우리가 그런, 또 성공하는 그런 건데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친일청산 제대로 못한 업보. 지금 현 중안에 가도 박정기름 앞에 절을 해야 되는 현실인데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런 그 친일청산 뭐 묘를 파내기 전에 그런 어떤 친일 반역자들 이름 앞에 절을 하는 거는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한번 친일청산이 안 돼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하실 말씀이나 친일청산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평소 이제 소개를 말씀드리자면은 프랑스의 예를 이제 들고 싶습니다. 프랑스는 나치 치하를 한 4년밖에 경험을 안 했지만은 사형을 뭐 1,500명 가까이 시키고 10,000명 이상을 구속을 시키고 철저하게 언론 뭐 예. 지식인부터 처단을 해갖고 그때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드골이죠. 드골 장군이 우리 프랑스가 다시 남의 나라의 식민지가 될지언정 민족 반역자는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그런 자신을 하는 그래서 거고. 좀 지나간 일은 그렇고 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친일파 청산 한 명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네. 우리 이제 몇년부터 해갖고 민족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직도 촛불 들고 그 추운 아스팔트에서 고생을 해야 된다. 하여튼 이런 생각입니다. 뭐 지나간 잘못 뒤집는다고 돌아오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뭐 저는 내년 총선을 그게 나는 네. 촛불 아니 잘못해서 나경원이 대통령이 되고 홍준표가 되고 한교안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상상은 하기도 싫고 아마 감옥 갈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저 축구 한일전 있잖아요. 내년 총선이 네. 나는 정치 한일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베 자민당이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자유자민련, 자한당은 자민련하고 연대체거든요. 나경원은 엄청 아베를 좋아해서 일본 벤치마킹 국회에 토론회도 하고 자민당을 배우자. 자민당은 세습하고 자민당은 김정은 체제를 욕 못해요. 거기 3대 세습, 4대 세습 하지 않아요. 일본은 그런 상황인데 너무 자유한국당 뻔뻔하죠. 여기는 무척 좋아해요. 거기를.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우리 우 대표님 말씀은 자민련을 좋아하는 자유한국당과 우리 민주 세력의 대결이니까 제2의 한일전이다. 정치 한일전에서 정치 한일전. 반드시 승리를 해갖고 그 맞네. 자한당을 나도 처음 들었는데. 자한당을 퇴출시키 군소정당으로 만들어버려. 정치 한일전. 여러분, 내년 총선은 정치 한일전. 응원 많이 해주세요. 한국 응원은 일본 응원을 일 없잖아요. 한일전 하면. 좋네. 그거 써먹자고. 축구 한일전에서 그거 맨날 승리하는데 정치 한일전에서는 민주당이 좀 너무 약해 빠져갖고 제대로 적폐청산을 못하는 부분. 내년 총선 때 우리가 캐치프레치를 뭐라고 그래? 그 슬로건을 정치 한일전에서 반드시 정치 승리하자. 한일전 승리하자. 그러면 축구 팬들이 확 지고 불끈합니다. 일본은 안 찍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과 자민련의 일본과 자민련의 비슷한 점들 우리가 부각시켜주면 정치 한일전 우리 정말 좋은 얘기는 정치 한일전 다음 정권 재창출 뭐 친일파 청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역사 운동가로서 늘 우리가 이게 표명할 때마다 친일파 청산 수십 년 외쳐보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친일파 청산하면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아주 발상이 저도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치 한일전 여기서 반드시 승리해야 우리 역사관이 바로 서고 우리 후세들한테도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누가 가만히 우리만 해야 되는데 오늘 듣고 또 누가 따라가면 따라가면 좀 없습니까? 우리가 단독 해야 되는데 알려주면 좋은 거죠. 이거 정말 좋은 거네요. 네. 내가 여기다 적어놓고 21대 총선은 지금까지 정치 한일전이다. 한일전이다. 미국 아베 좋아하는 자민련 좋아하는 자유한국당과 그렇지 않은 뭐 남북 평화, 남북 통일을 추종하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쌈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면 그렇구나.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셨네요. 근데 아까 자꾸 이 얘기했는데 네. 그 당시 조중동이 펄쩍 뛰고 그 역사적인 우리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하신 박정희 선생의 친필 효율을 걔들 입장에 띄워버렸는데 왜 긍정적으로 이렇게 현판 철거를 써줬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조중동 입장에서는 박정희가 신인데. 뭐 그때 당시에는 뭐 태극기 부대도 없었고 네. 뭐 우리가 구속 안 된 것만 아니, 봐도 다시 용어 태극기 부대가 아니라 태극기 모독부대. 모독부대나 태극기 모독단.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 저기 육선생님 네. 친일파 이거 쓰지 말아요. 친일파 쓰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나 일본에 친한 친구 있는데 우리 딸도 친구 있거든. 그러니까 그 토착 외구. 명칭도 정확히 아 이게 토착 외구로 쓰라니까요. 토착 외고 뭐 그것도 좋은 방법에 저는 이제 늘 이제 얘기하는 게 친외세 친일 반역자. 민족자. 아니 그 너무 기니까 내가 요즘에 그 토착 토국기 외구. 모독단 집회에 가서 어제 토요일도 그것도 야 괜찮아요. 토착 외구 나와 했더니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친일파라고 그러면 내가 왜 친일파냐 일제 때 친일 아는 사람 어디냐 복고 전략 했다는데 야 토착 외구 그러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반박을 못하고 아무 소리 안 터라. 공격 걔들이 우리 보고 빨갱이 이제 좌파는 좀 나왔는데 빨갱이 그러잖아. 그럼 애투착이고 바로 하면은 아주 그 어떤 여론전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 태극기 모독단들 보고 빨갱이 그러면 야이 투착이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덤비지 못해요. 아 그래서 그 조정동이 그 당시 그렇게 호의적인 여론을 보이는 데 대해서 좀 거기 한번 저기 당시는 김대중 정부라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런 그 보였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되고 이제 그 구속을 각오했는데 이제 석방이 됐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석방 될 때까지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뭐 대충 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것도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그런 얘기를 좀 해요. 3.1 현판이 떨어질 적에 그때 당시에 저 노숙자 예. 노숙자가 3년 만에 그 뒤쪽에서 잠을 자고 아, 있었는데 그렇죠. 참모신데 예. 그 양반이 이제 최초로 112에 신고를 해갖고 네. 그것이 이제 종로 서에서 알게 돼갖고 그 이제 경찰들이 판단하기는 이 범인은 민문현 민족문제연구소 소양이다 해갖고 차로 싣고 와버린 뒤에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사를 했지만 청량리에 민족문제 본부로 새벽 4시경에 저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제 경찰이 들어갔대요. 몇 명이나? 거의 저 강력대 팀들이 그 뺏으로 한판 뺏으로. 그렇지. 가서 막 4시경에 대문을 두드리고 그때 당시에 지금 저 사무총장 네. 조세일 총장이 당직을 쓰고 있었는데 네. 무슨 난리난 줄 알았답니다. 그래 보니까 3.1문 현판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총장님은 어떤 누가 네. 우리 민주운동 하시는 분이 네. 드디어 그렇게 고생했던 3.1문 현판이 철거됐다는 그런 그 내용을 알고 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고 뭐 통쾌했다 그런 말씀을 추후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그 3.1문 그 현판 철거한 이 쉽게 말하면 박정희 추종자들은 싫어하겠지만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 아까 얘기했듯이 당시에 조정동까지도 우리 우지사 우경태 대표가 그런 말씀이고 큰 일을 다들 긍정적으로 봤다. 그 당시 얼마나 통쾌했겠냐. 이런 건데 사실은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이 그 어떤 사회 좀 그 가정이나 이런 게 안정을 찾고 잘 살아야 되는데 뭐 독립운동하면 3대가 빌어먹는다고 하는데 우리 우경태 대표도 좀 앞으로 좀 사업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으로 그 좀 하시고 싶은 얘기 좀 있으면 좀 해주시죠. 뭐 크게 드린 말씀은 뭐 다 드린 것 같고 저는 역으로 언론 독립권 서울의 소리가 많이 번창을 해갖고 더 우리 후대들의 이제 민족 교육 그런 민족 정기 차원에서 더 큰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뭐 개인적인 욕심은 없습니다. 뭐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경북 의성이 고향인데 뭐 형제들한테 가족들한테까지 뭐 빨갱이 소리를 듣고 오늘날까지 했는데 참 고생 많으셨네요. 하루빨리 총선에서 승리하고 통일 정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오늘 이제 다음에 한번 내가 네. 모셔다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듣겠는데 우리 유 의장님은 오늘 이제 이렇게 패널로 나오셔서 보셨는데 그 우경태 대표가 했던 그런 3.1문 현판 철거 등등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런 운동을 해나가면 좋을지 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아까 얘기 중에 나왔지만 전국의 친일파를 기리는 동상 포함해서 저런 현판 뭐 등등 여러 기념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서. 그런데 최근 뭐 한 20, 30년 사이에 유일하게 성공을 거둔 것이 바로 저 3.1문 철거거든요. 아, 유일하게. 그럼요. 그 물레동에 있는 박정희 흉상도 끌어내렸었지만 그때 안 부셔서 다시 원래 자리에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목을 잘라버렸죠. 또 예산에 그 윤봉길 이사의 사당인 충의사 현판도 그것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떼어냈었는데 결국은 다시 원래 자리로 박정희 현판인가요? 박정희가 쓴 겁니다. 어쩜 그렇게 다시 걸렸어. 다시 그대로 돌아가 다시 있는 뛸 생각 상황입니다. 없으세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아니 이번에 저랑 같이 뛰면 이번에 아주 박살을 내버려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히 이제 동상이나 이런 기념물이 있는 곳 주로 대학교 교내에 이제 많이 돼 있습니다. 뭐 김성수 같은 경우는 고대에 있고 김한란 같은 경우는 이대에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그 학생들이 과거에 뭐 인천 김성수 동상을 한번 끌어내려고 했다가 그것도 이제 실패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실패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실패 사례들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그 학생들 자신이 그 민족 의식이나 역사관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 힘이 하나로 모여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를 하는데 그런 우리 교육 과정에서도 그런 민족 교육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기본 원인이기도 하지만 뭐 꼭 학교 교육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런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아까 뭐 대표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이 자꾸 언론에 공개되고 사람들이 알아야 그런 사람들의 인식에도 좀 이제 변화가 생기고 그럼 반드시 철거해야 되겠구나, 없애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방어보다는 좀 편안하게 새벽에 뭐 몰래 가서 떼는 뭐 이런 식이 아니라 백주 대낮에 우리가 명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철거해 낼 수 있는 그런 날도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 합리적이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벌어질 건데 그렇죠. 지금 친일파들을 지금 섬기는 지만원 같은 자들은 지금 지만원을 추종하는 자들은 엊그저께 내가 얼마 전에 갔더니 뭐 안두희가 애국자라고 박기서가 매국노라고 뭐 김구 선생이 빨갱이라고 이러고 김구 선생 때문에 6.25가 났다고 이런 엉터리 역사인식을 가진 부분들 사실은 아까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이런 불법적으로 지금 친일파들의 흉상이나 이런 건 불법이에요. 불법적으로 세워진 걸 우리가 없앤다 해서 우리 정당화 시킬 수는 없지만 걔네들이 불법을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둑놈의 현행범은 시민도 체포가 가능하다. 불법적인 그런 시설물들은 우리가 현행범이나 같지 않냐. 철거에도 문제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 법에서는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나는 법정에 가더라도 그래서 누군가가 3.1문 2001년도에 성공한 박정희의 3.1문 현판 철거 같은 성공 사례가 또 한 번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그래야 어떤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행동들이 일어난다. 어떤 승리하는 모습이 제일 동기부여는 최고다. 나는 이 생각이에요. 우리 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의 소리가 뭐 잘하고 계시는데 앞장서서. 그럼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육동지하고도 같이 참여했고 했는데
민족문제연구소 관악지부하고 예. 자, 아시겠지만 왜 돌아가신 조문기 이사장님 예, 계셨을 때 그참 예. 광신고등학교에 예. 박금식 동상 예. 거기 학생들이 저 출퇴근할 때 대문에 바로 있으니까 박금식 동상이라든가 하고 성남고등학교에 예. 김석원 장 예. 외군 장군 예. 그 동상을 철거하는데 같이 이제 어, 참여하고 철거했습니까? 그 그 학교에서 이제 진짜 안 보이는 데로 이제 옮겼죠. 아. 그 민족문제 아예 그냥 연구소에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을 해버려야 옮기지도 못하고 그 지금 3.1문 현판 저렇게 부쉈으니까 없어진 거지. 제가 좀 과격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 일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야 잘못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봐요. 하여튼 서울의 소리 응징 언론 서울의 소리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응징 행동을 지금 해볼까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주시면 응징 언론 서울의 소리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정말 친일 매국노들을 칭송하는 숭배하는 이런 어떤 시설물들 치우는데 앞장서 가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정말 숨겨져 있는 아무도 모르죠. 우경태 대표가 그걸 갖다가 직접 부순 사람이라는 거 아마 지금 20대에 너무 한 30대까지는 오늘 처음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앞으로 또 한 번 시간을 내서 우리 우지사, 나는 우지사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사는 게 좀 어렵다 안타까운데 어쨌든 앞으로 우리 방송 출연하고 있으니까 좋은 일 많이 있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탁골공원의 박정희 친필 현판이라는 말 들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가서 인터넷으로 쳐도 기사 몇 개뿐이 안 뜨는데 그 현판을 없애신 우리 오늘 우경태 대표 또 대한민국 역사운동에 앞장서시는 육철이 의장님 모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해드렸습니다. 항상 바닥에 있는 분들 모셔다가 방송하는 서울의 소리와 전화를 미디어입니다. 우리는 알려진 인사들, 인기를 얻고 어떤 그 방송을 알리려고 하지 않고 숨겨져 있는 분들을 모시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훌륭한 일하고 정말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이리 모시고 나오면 언제라도 방송이 가능합니다. 저희 유튜브, 구독자 15만 명입니다. 좀 알릴 수 있어요. 박수. 그리고 저희 트위터도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아프리카, 카카오톡 이렇게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고요.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보는 그런 방송이라 영향력도 있어요. 구독만 눌러줘도 그게 후원하는 거나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구독 눌러주면 힘을 받는 거고요. 다시 한번 자료 보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